충청북도 경제수석 보좌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넉 달도 채우지 않고 사퇴했습니다. 선거용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너진 청주의 눈썰 매장 구조물은 쌓인 눈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 계산도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주로 본사를 옮긴 현대 엘리베이터가 약속했던 세계 최고의 엘리베이터 시험장 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국제선 운항을 멈췄던 청주국제공항이 올해부터 정상화를 넘어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김학도 충청북도 경제수석 보좌관이 임기를 넉 달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차관까지 지낸 인사를 도청 과장급인 4급으로 영입해 파격 논란이 있었는데 곧바로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면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친일파 발언과 산불 중 술자리 논란 등으로 문매를 맞았던 김영환 충북지사. 정무진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무보좌관을 경질하고 경제수석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도청 과장급인 4급 서기관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이 자리에 문재인 정부 차관을 지낸 김학도 씨를 영입했습니다. 파격 인사 논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당시 김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스타들이 같이 하는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김학도 차관, 중소벤처 차관을 하셨고 김학도 보좌관은 취임 직후 자신이 청원구 내수읍과 우암동 출신이라고 강조했고 총선 출마에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추후는 모른다. 쥐고 어떻게 합니까? 김 보좌관은 결국 넉 달도 채우지 않고 김영환 지사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에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행정을 통해서 어떤 집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결국 입법 과정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진 거라고. 김 보좌관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며 고향인 청주 청원구가 아닌 흥덕구로 출마하겠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임기를 넉 달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른 역할을 통해 충분히 기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애초 없었던 경제수석 보좌관까지 만들어 임명을 강행했던 김영환 지사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애초 선거용 인사가 아니었냐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용 인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도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아울러서 도지사 측근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충북 도정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 첫 개방형 대변인인 윤홍창 대변인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최장수 대변인으로 보람이 있었다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 후임으로는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 출신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충북 새해맞이 희망축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31일 밤 11시 20분부터 청주 예술의 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1개 시군 인사 88명이 참여하는 타종 행사와 불꽃놀이,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33번의 타종에는 홍익 인간과 무병장수뿐만 아니라 도민 행복과 안전, 풍년 등 11가지 충북의 염원이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충북 새해맞이 축제는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은 중단됐고 지난해에는 축소 개최됐습니다. 청주시 임시청사에 밀가루가 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눈썰 매장 붕괴 사고에 화난 시민이 항의의 뜻으로 그런 건데요. 눈썰 매장 보행 통로 위에 설치됐다 이용객을 덮친 비닐하우스는 처음부터 이렇다 할 설치 기준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나 안전하게 처리 못하는 거야?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설에서
청주시 임시청사 정문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막아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썰 매장 붕괴 사고가 나 어린이까지 다친 데 대해 시민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청주시는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눈썰 매장 방문을 계획하고 계셨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으로 이송된 3명 외에도 8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시가 도입한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운영대행업체가 든 배상보험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도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걸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운영대행업체가 즉시 눈을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로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법적 설치 기준도 없는 데다 쌓일 수 있는 눈의 하중을 처음부터 계산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형 타원인 형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는 판단해서 그거 자체도 구조 계산에 반영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내일로 예정된 충북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합동수사에서는 붕괴 원인과 함께 사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눈썰 매장 붕괴 사고 당시 휴무였던 권민호 소방장이 시민들과 함께 눈덩이를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해 피해자 2명의 의식을 되찾고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명선입니다. 충주로 본사를 옮긴 현대 엘리베이터가 애초 세계 최고의 엘리베이터 시험장이 될 300m 높이의 테스트 타워를 올해까지 짓기로 했는데요. 아직 200m를 넘기지 못하면서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완공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다는데 어찌된 사정인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충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현대 엘리베이터. 본격 가동 중인 공장 사이로 높게 솟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성능 등을 시험할 테스트 타워입니다. 현재 높이는 190m 정도. 애초 계획했던 300m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지난달로 예정했던 준공도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레미콘 파동 등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사를 맡았던 현대산업개발이 빠지면서 현대아산 독자적으로 시공하게 된 것도 공기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측은 현대아산의 기술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전만 못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테스트 타워의 공정이 늦어지며 애초 계획했던 300m 높이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여전히 공식 입장은 300m 높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이천에 테스트 타워를 임대 사용 중이고 건설자재 급등으로 공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현정은 회장의 이사회 의장 사임과 계속된 외국 기업과의 지분 경쟁 등 현대 엘리베이터를 둘러싼 각종 악재와 맞물리며 기업의 상징인 테스트타워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많은 이용객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 제3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제3주차장은 연면적 1,804제곱미터 규모의 2층 3단 주차타워로 차량 76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제3주차장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72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공업시설이 많은 음성군이 처음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했습니다. 공인 노무사로 구성된 음성군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지역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모두 3명으로 음성군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둔 모든 노동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요 이슈들을 통해 개묘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속보도. 두 번째 주제는 청주국제공항의 변화상을 담은 비상입니다.
코로나19를 넘어 연간 360만 명 돌파로 중부권 거점 국제항공의 면모를 되찾은 청주공항의 지난 1년을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국제선 운항이 완전히 멈췄던 청주국제공항. 제주 노선만으로 거의 3년을 버티던 공항에 다시 정기 국제선이 뜬 건 올해 1월부터입니다. 티웨이가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7월까지 태국 방콕과 일본 오사카, 베트남 야짱과 중국 옌지 등 5개 노선을 잇따라 취항하더니 하반기부터는 선수를 빼앗긴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반격에 나서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필리핀 클라까지 4개 노선을 띄우며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달 일본 후쿠오카까지 추가되며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선은 올해에만 6개 나라 9개 노선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4개국 14개 노선, 그중 10개가 중국에 편중됐던 것에 비해 나라와 노선 모두 다양해진 겁니다. 여기에 중국에만 5개 운수권을 가진 이스타가 3년 만에 대만 노선 재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2천만 이상의 수요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청주공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곳에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겨뤄볼. 국제선 재개는 곧 승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이미 역대 최다인 3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48만 3천 명이 증가한 건데 국제선 이용객 증가폭인 약 49만 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늘어난 슬롯, 즉 시간당 이착륙 횟수가 본격 반영되는 내년엔 더 늘어날 전망. 이용객 증가로 생긴 주차난은 내년 중 대행 서비스가 시행되고 추가 주차장이 조성되면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확장과 청주공항 기차역 신설이 확정됐고 국비 100억 원 확보로 빠르면 내년 중에 항공기 넉 대를 더 세울 공간도 마련됩니다. 이용객이 엄청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부 거점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청주공항의 상황을 중앙정부도 인정을 해서 핵심 그 인프라인 그 비행기 주차장을 지원해준 그런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분기에도 홍콩과 마카오, 중국 등 신규 노선 취항이 줄줄이 예고된 청주공항. 내년 5월까지인 국토부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끝나면 중부권 거점공항에 걸맞은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가 3년 만에 다시 제천에 문을 엽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3개 처 일부의 충북지역관리단을 6개 처로 확대 개편한 충북본부를 새롭게 출범하고 어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철도공사 충북본부는 충주와 제천, 단양, 영월, 정선 지역 7개 노선을 기반으로 철도 여객과 물류, 차량, 시설, 전기 분야를 담당합니다. 올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02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까지 2,254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8월 한 달 동안 400만 명이 몰렸고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도 326만 명이 충북을 찾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천이 789만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 늘었고 단양은 619만 명으로 8.3%,
청남대 43만 명으로 38% 늘었습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바다 위 배들의 이정표인 남해안 등대가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구 등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데 철거 예정이었던 등대가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여수에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바닷바람을 맞는 빨간 등대. 30년 가까이 여수 안도항을 오가는 배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색과 소리, 밤에는 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제 밤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는데 3년 전 안도 건너 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고 항해등이 설치돼 안도항 등대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원래는 이 등대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다시 정비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안도항을 낚시와 관광을 갖춘 항구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등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예산을 들여 새 볼거리를 짓는 대신 역사와 의미를 지닌 기존 조형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 등대 외에도 여수 백야도와 거문도, 고흥 복남마을 등대들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항구와 어우러진 종화동 하멜 등대는 SNS에 올릴 기념사진을 남기는 이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멜 등대를 여수에 오면 꼭 와보라고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예쁘고 나중에 날씨가 좀 더 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오랜 기간 남해안을 지키며 묵묵히 선박길잡이에 나섰던 등대가 이제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장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렵죠. 그래서 전남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금액의 4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지만 수산물을 사기 위해 나온 손님들로 시장이 북적거립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산물 40% 환급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정보를 듣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확실히 이제 손님들도 많이 늘고 그리고 뭐 김장철이라 원래 이맘때는 추워도 손님들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계세요. 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의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40%에 달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시장을 자주 오는데 물건도 좋고 이렇게 환급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더 자주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다 보니까 물건 질도 더 좋아지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 가공품.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 2만 5천 원 이상이면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전남 5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수부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행사 기간도 늘렸습니다. 12월 15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가면 값싼 수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고 선물 같은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던 일부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갑니다. 대상 업무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과 생존 수영, 교과서 배부 등 교사들이 담당하던 5대 업무로 내년부터 교육지원청별로 나누어 이관합니다. 이번 업무 이관은 교사 업무 경감 TF팀의 의견 수렴과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전국체전에서 14년 만에 정상을 차지한 충북고 럭비팀이 올해 충북체육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전국체전 2관왕을 차지한 롤러 정병희가 최우수 선수상을, 수영부가 없는 신흥고에서 전국체전 금메달을 딴 박찬욱 등이 우수 선수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억 8천만 원 증가한 242억 6천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충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월 50만 원 구매 한도에서 할인율 7% 조건으로 충주사랑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충주시는 지역 화폐와 관련한 정부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선 78억 원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할인율 인상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체 발행액 가운데 10%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종이 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증평군이 생활쓰레기 발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팔리는 20리터 봉투의 경우 380원에서 520원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새 봉투색은 엷은 녹색이지만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되지만 기존 종량제 봉투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평군은 아파트 신축과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생활쓰레기 급증과 처리 비용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지난해에 이어 쓰레기 봉투 가격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가경천 일원의 낭만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청주시는 12억 원을 들여 발산교에서 가경 1교까지 가경천 완충녹지 350m 구간에 정원과 버스킹 무대,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음악이 흐르는 낭만의 거리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건의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의 독립운동사를 담은 두 번째 역사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초 의병항쟁편에 이어 10개월 만에 나온 애국 계몽운동편에는 고령 신씨 문중학교의 설립 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